언어와 사고, 사회문화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7쪽입니다. 잘 보이시죠?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해한다와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를 반영을 해서 말을 하고 언어는 또 사회생활을 반영을 하고 언어는 그 집단의 특수한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원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딱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언어와 사고, 사회문화, 문화는 모두 다 무슨 관계?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게 단데 이 단원을 공부를 할 때는 또 앞단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사례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내용 조금 볼게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언어와 인간관계를 이해하려면 사고, 사회, 문화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며 또 언어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뒷분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치? 응. 마음이 언짢으면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그죠? 마음이 언짢더라도 위로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언어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사회가 언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언어에는 그 사회가 구축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잘 살펴보면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잘 살펴보면 좀 잘렸죠. 미안해요. 이 단원에서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제일 처음에 이미 결론을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그죠? 18쪽으로 가서 세부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페이지 18쪽입니다. 언어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언어는 인간 사이의 여러 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사회, 문화가 언어와 갖고 있는 관계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모습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예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세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둘은 어떤 관계?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끼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죠.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알아서 유지를 시키기도 하고 발전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의사소통은 곧 언어이고, 그죠? 수단이.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른 것은 언어가 사회 문화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네요. 다음.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어는요, 문화가 반영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화는 어휘 속에 잘 반영되어서 나타납니다. 언어는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요. 그 자체로도의 문화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줄 한번 더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야기하고 있던 주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언어와 뭐의 관계?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단어는 사례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죠.
다음에 보니까 학습활동에도 사례를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빈칸에 해당되는 기호를 써보답니다. 아이들이 한 단어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두 개 단어로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지적 능력이나 사고력도 함께 신장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지적 능력과 사고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위에 나왔던 예 중에서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깊나요? 그렇지. 가랑 가장 관련이 깊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이런 농사어휘가 발달되었고 바다로 둘러싸인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발달되어 있대요. 이 말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어들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다 언어는 문화적인 산물입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겠네. 마지막 언어는 지역,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신분, 직업, 학력,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모습과 어떤 관계를 반영을 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나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2번 문제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 가운데 언어랑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죠? 다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9쪽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19쪽에서는 이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파트